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청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청 종목인 더구전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행 기대감 폭발, 아이폰 12 폭발적인 판매에 부품주 주가 다시 한번 비상하나라는 그런 토픽으로 꼽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구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구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애플이 아이폰 12를 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랑 매출이 높고 또 카메라 모듈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고 판매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면은 제품의 부품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이폰양 이제 뭐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은 LG이노텍이나 BH도 있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아마 주가의 움직임이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 5G 같은 경우는 30일 국내 출시되자마자 하루에 10만 대 넘게 팔리면서 흥행 조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초도 물량 20만 대를 사전 예약 첫날에 좀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기사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한 예약 판매가 뭐 최소 50만 대가 된다라는 데가 있고 50에서 100만 대 사이로 된다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제가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주담이랑 팩트 체크가 안 돼서 50에서 100만 정도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사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치 같은 경우는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기사가 뭐 한두 군데 나왔으면 이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많은 기사들에서 50에서 100만 대 사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이폰 11에 비해서 30% 가량 판매량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는 알 수 없게 변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초기에 나간 이런 부분들로 바탕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팔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측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해보자 라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기 교체 시즌 그리고 첫 5G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 수요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버라이즌에서 이제 28GHz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 3.5GHz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처럼 뭐 속도가 잘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28GHz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서 이제 너무나도 많은 투자 자금이 발생이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중단이고 뭔가 이제 그 하스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좀 사용이 가능하게끔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그 RFHIC였을 거예요. 그 종목 이제 요청 받아서 제가 도움 드릴 때 거기다 설명을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5G가 제대로 되고 있는 폰, 그리고 아이폰에 있어서는 또 5G이기 때문에 기존에 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또 기기 교체 팬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변경하는 게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이런 시즌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빅사이클이 좀 오지 않을까. 그리고 4G에서 5G로 갈아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좀 수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수요가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2 프로맥스 또 미니 출시 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3일부터 예약 판매 시작을 할 거고 20일 정식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폰 12 프로맥스랑 아이폰 12 미니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판매량이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아이폰 애플과 관련된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매출이 늘어나게 될 거고, 매출이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 신규 제품 출시에 따른 3, 4분기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전장이 16%, 바이오가 3%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카메라 모듈이 결국에는 70에서 8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이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이폰의 탑재
그러니까 이제 멀티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많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두 가지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파일 제재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스마트폰 점유율 1등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파이가 이제 구글 앱스토어 이런 것들이 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판매가 좀 많이 부진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차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제 30초 만에 초도 물량이 또 소진이 되는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그렇게 좀 애플에 대한 어쨌든 수요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화웨이 제재에 따른 수혜에는 뭐 이제 삼성전자 더불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또 화웨이가 워낙 또 시장 점유율이 작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점유율을 차지하던 그런 경쟁사가 사라지게 됐을 때 충분히 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이 좀 판매가 되느냐, 아이폰량 매출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오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적이 좀 가시화된다라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기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거의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카메라 모듈 사업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폰 관련된 그런 매출 비중이 높은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티프너랑 이제 브라켓 요 두 개가 거의 좀 핵심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메라 모듈 뭐 MC넥스 같은 경우도 전장 사업으로 좀 확대를 하면서 기대가 되고 있죠. 그거와 좀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 자동차 산업 관련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체 주기의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감소를 하고 역성장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추세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역성장하고 있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좀 이상적인 시장이 또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트리플 카메라, 뭐 쿼드 카메라, 펜타 카메라에 대한 이런 고사양화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중들 지금 카메라 비중 확대에 따라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출 경우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모바일 사업이 74%, 전장이 16%, 바이오가 2%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카메라 모듈 부품에 대한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요번 반기 같은 경우 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는 거는 결국엔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빠르게 좀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출 비중이 어디서 많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이슈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는지 만약에 이 종목을 투자하신다면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 봤을 때 지금 뭐 매출액 늘어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했고, 그 다음에 순이익도 실적 자체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물론 반기이기 때문에 연간이나 또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면 다르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작년 반기보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3, 4분기 또 아이폰에 대한 이런 출시 기대감, 그리고 판매 흥행 이런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반기가 요까지잖아요. 작년 반기가 6월달까지인데, 요때도 보시면 그 주가가 뭐 5,000원대에서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눌려가지고 결국엔 이 라인이에요. 그럼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박스권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박스가 상당히 상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가의 레벨업이 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레벨업이 돼야죠. 기본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기 때문에 변동성 부분에서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총이 높지는 않아요. 종목 요청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요, 지금 그래도 월봉 같은 경우는 박스권 흐름을 조금 그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가 좀 변수이긴 한데, 지금 이제 월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지금 여기서 다음 월봉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5월선이 좀 밑으로 꼬꾸라지는, 그래서 20월선이랑 만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최근 3개월 동안에 횡보하는 이런 라인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바닥 부분을 좀 이탈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뭐 좀 중장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6,450원을 이탈하면은 조금 아래로 많이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때가 만약에 밑으로 빠지면은 요 아랫라인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 추가적으로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6,450원 라인 한번, 그 다음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이제 120주선 6150원 라인이 좀 중요한 라인이 될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하락했을 때 큰 폭의 아랫라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빠르게 위로 올라오거나 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6150원 라인부터 6450원 라인까지 만약에 하방이 뚫리고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충분히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잘 나와야 되겠고, 실적에 대한 그런 흐름들도 좀 차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6,150원부터 6,450원 라인으로 들어오면은 한번 1차적으로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이 라인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6,500원 라인을까지 깨면은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게 30일 기사였습니다. 30일 기사면 결국엔 금요일장에 나온 거고,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 늘어나고 이제 요번 달 13일 요럴 때 신제품 다시 나오고 하면 이에 따라서 이제 다시 기대감이 나와서 요 윈라인까지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만약에 현재 시점부터 만약에 매수를 6,150원까지 하방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요 라인까지는 한번 갈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하면은 충분히 8,500원 라인에서 9,000원 여기 사이까지 9,200원 라인까지도 한 번쯤은 좀 도달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이 조금 중요할 뿐이지,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이게 여기서 지지가 나온지 보셔야 되고, 여기 깨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6,450원부터 6,850원 라인까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으면 그때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좀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에 물리셨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요 라인이나 요 라인에서 하셨던 분들이라면 여기 일단은 깨는지 월요일장 화요일장까지 보시고, 여기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요 윈라인 타고 올라가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60분봉상 여기 올라타는 요 라인까지 올라와 주면은 요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 이평선 흐름들 체크해가지고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여기 8,000원 라인까지 한번 1차적으로 보시고, 아니면은 여기 7,700~800원까지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 그렇게만 해도 한 10% 이상,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 보시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실지, 아니면은 좀 중기적으로 3, 4분기 실적까지 다, 근데 3분기는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까지 보셔야 되는데 내년 초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때쯤 됐을 때 이제 1분기, 2분기가 어떻게 또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제 5G, 이건 또 대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5G에 대한 이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5G 관련된, 그리고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5G 수요의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대선 전으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잡아드렸던 뭐 월봉에서 6,450원 라인 부근들, 또 이제 6,800원 라인 깨고 여기 제가 선 꺼놨잖아요. 보시면서 대응
대응 라인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라인들을 깨게 됐을 때 여기 아랫라인 들어올 수 있고 요쯤에서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8,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애플 관련된 종목이고 또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 또 5G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좀 주가가 많이 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충분히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괜찮게 한번 단기 스윙적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현재 시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 만약에 또 이제 뭐 어떠한 이슈들이 또 새롭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에 대한 이런 판매량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래도 한 번쯤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단 제가 요번에 시황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1, 2일 정도 월화 정도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의사결정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어쨌든 MACD 같은 경우는 0 이하로 내려오면서 지금 시그널 선까지도 단기평이 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5일이랑 20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슷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MACD의 선이 시그널선을 빠르게 뚫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봉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제 이평선 지금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이게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적어도 좀씩 상승하면서 거래일이 바뀌면서 옆으로 기면서 다시 위로 올라탈 수 있는 이제 10일선을 마중을 나가고 자리 잡으면서 20선 만나갖고 위를 뚫고 가는 이런 라인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전에 하락했다가 상승할 때 약간 요런 라인이 될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요렇게 마중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니와니 화이팅입니다.